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에서 가장 높은 언덕 시타델. 이 웅장한 유적은 수천 년의 세월을 품고 묵묵히 도심을 내려다봅니다.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장수 우리아는 왕의 치밀한 음모대로 암몬의 성벽 아래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절대 권력자의 어두운 탐욕이 빚은 가장 비극적이고 씁쓸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암만의 상징인 헤라클레스 신전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로마 제국 지배시 지어졌지만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신전 한편에 덩그러니 남겨진 거대한 손조각. 이 조각만으로도 과거 이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을지 짐작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석상은 3세기에 만들어진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헤라클레스 등 뒤로 감춘 손에 사과세알을 꼭 쥐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손가락 파편은 바로 그 사과를 쥐고 있던 원래 손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암몬, 그리스, 로마, 그리고 비잔틴과 이슬람에 이르는 장장 3000년에 걸친 문명이 이곳에 층층이 남아 있습니다. 비잔틴 교회터에 8세기에 지어진 이슬람 우마야 왕조의 궁전입니다. 시타델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붉은색 토기 위에는 짙은색 알료로 나뭇잎과 넝쿨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페트라를 건설한 나바테아인의 토기입니다. 하나의 몸통에 두 개의 머리가 나란히 솟아있는 이 신비로운 형태의 조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토기가 없던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놀라운 조각으로 고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산이나 주술적 목적이었을 거라 추정됩니다. 이 유골이 두개골에 두 개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도 잉카 제국과 마찬가지로 청공술이라는 애가적 뇌 수술이 성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두개골에 해반죽을 입힌 이 유골은 육신은 사라져도 얼굴을 남겨 삶과 죽음의 경기를 허물고자 했던 신석기 시대의 장래 풍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어린이의 유골까지. 이곳은 삶과 죽음 그리고 미지의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발길을 북쪽으로 돌려 이탈리아 밖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로마 도시 제라시로 향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눈부시게 번성했던 제라시는 서기 749년 이 지역을 강타한 거대한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사막의 모래에 덮인 채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1806년 중동 지역을 탐험하던 독일이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면서 제라시는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개선문. 이게 그 서기 129년에 만들었어요. 황제 방문에 맞추어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정작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곳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황제와 장군들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거대한 개수문을 세웠습니다. 그 흔적은 로마의 지배가 닿았던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오랑주의 우뚝 선 이 건축물은 서기 2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로마 본토를 벗어나 세워진 최초의 개선문입니다. 반면 로마 한복판에 자리한 이 웅장한 문은 서기 315년에 건립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선문으로 로마 제국의 마지막을 장식한 개선문입니다. 과거 로마의 영토였던 곳곳에는 아직도 36개의 개선문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그 시대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지만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라시는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고대 도시 면적의 절반 위로는 이미 현대 제라시 시가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라시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타원형 광장입니다. 제라시 원형 광장입니다. 직경이 90m나 됩니다. 쉬운 6개의 이오니아 기둥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로마 도시계획의 엄격한 직사각형 틀을 깨고 탄생한 이 타원형 광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건축의 경이입니다. 이 길은요, 제라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주 대로입니다. 이 대로는요, 카르도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도시를 지을 때 카르도와 동서로 뻗은 데쿠마노스를 만들어 도시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모든 도로는 돌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돌바닥에 파인 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고대 로마 폼페이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화산재의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 다시 나온 폼페이의 포장도로입니다. 수많은 마차들이 오가며 남긴 바퀴 자국이 지금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건조한 붉은 대지 위에 생명을 불어넣은 고대 로마인들이 경이로운 수자원 공학, 그 화려한 결정체가 바로 제라시의 ним파에움입니다. 거대한 2층 대리석 제단과 우아한 조각등 사이로 뿜어내는 시원한 물줄기는 사막도시 시민들의 목을 축이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작은 병 속의 생모래로 요르단의 사막을 담아내는 상인을 만납니다. 길가에 무심하게 흩어진 정교한 조각의 흔적들마저 이곳에서는 훌륭한 예술품이 됩니다. 신전의 가장 큰 볼거리는 단연 하늘 높이 솟아있는 거대한 돌기둥들입니다. 제라시에서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게 129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멋진 그러한 건축물인데요. 후에 성당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굽어보는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자리한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제라시 시민들의 절대적인 자부심이자 최고의 성소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11개의 거대한 코린트식 돌기둥은 2000년의 세월을 딛고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제라시 두 개의 극장 중 가장 크고 보존이 잘 된 남부극장입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원형극장은 무대 중앙이 작은 숨소리조차 꼭대기 좌석까지 선명하게 닿게 하는 고대 로마 음향공학의 마술을 보여줍니다. 제라시에서 가장 오래된 로마인이 만든 극장입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음향시설입니다. 완벽한 소리의 울림통이 된 극장에 붉은 베디인 두건을 쓴 연주자들이 뿜어내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백파이프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건축물과 영국의 근대적 흔적, 그리고 아랍의 짙은 정취가 한데 어우러진 이 기묘한 앙상블은 제라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선율입니다. 남쪽 원형극장의 웅장한 여운을 안고 제라시의 또 다른 보석인 북쪽 원형극장으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원래 시의회 회의장으로 지어졌던 이곳은 남쪽 극장보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한층 더 섬세하고 아늑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마이크 하나 없던 2000년 전의 무대, 그 중심에서 부르는 작은 노랫소리가 맨 위층 객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들었을 그 울림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직접 증명해 봅니다. 제라시 남문을 통과하면 15,000명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거대한 전차 경기장 히포드롬의 터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허물어진 관중석과 트랙의 흔적만이 남아 그 옛날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짐작하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튀르키예 아프로디시아스의 전차 경기장을 보면 제라시 히포드롬의 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고대 도시 제라시를 뒤로하고 모자이크의 도시로 불리는 마다바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의 상점마다 수많은 돌조각을 일일이 짜맞춘 모자이크 상품들이 즐비합니다. 이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이죠. 수천 년을 이어온 모자이크 예술의 숨결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품은 진짜 보물은 바로 저 아담한 성 조지교회 바닥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수놓은 이 거대한 작품은 서기 6세기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지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사해, 요단강의 물줄기까지 세밀하게 묘사된 고대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안내하던 위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짠물이 가득한 사해를 향해 헤엄치다 화들쩍 놀라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고대인의 재치가 미소를 짓게 합니다. 로마 시대 강공소와 신전이 모여있던 장소입니다. 성조지교회의 모자이크가 지도라는 정보 전달에 집중했다면 이 순교자 성당의 모자이크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자연을 노래합니다. 사냥하는 모습, 꽃과 나무, 과일 바구니, 그리고 이국적인 동물들이 아주 세밀하고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느보산으로 향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마지막 발자취가 짙게 배어있는 곳이죠.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그토록 원했지만 끝내 밟지 못했던 약속의 땅이 산 아래로 펼쳐집니다.
이 십자가 모양의 조형물은 이탈리아 조각가가 제작한 놋뱀 기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올렸던 구원의 놋뱀 기둥을 의미합니다. 비잔틴 교회터에 세운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4세기 후반에 처음 세워져 6세기에 재건됐고 2016년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성당 내부 바닥을 화려하게 수놓은 비잔틴 시대의 경이로운 모자이크가 우리를 반깁니다. 4세기 건설 당시 모자이크는 기하학적이고 매듭 패턴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기독교 장식입니다. 6세기 재건하면서 당시의 모자이크 문양이 바뀝니다. 사자를 사냥하는 용맹한 사람들, 평화롭게 풀을 뜯는 가축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나 볼 법한 타조와 얼룩말 같은 이국적인 동물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500여 년 전 사람들이 생생한 삶의 풍경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수만 개의 작은 돌 조각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시대의 모자이크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비단 이곳 요르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동유럽 불가리아의 고도 플로프디프에서 1982년에 발굴된 필리포폴리스 주교 성당의 바닥 모자이크입니다.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새들과 기하학적 무늬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 경이로운 작품은 당시 비잔틴 제국 전역을 수놓았던 모자이크 예술의 폭넓은 교류와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묵묵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에 닿습니다. 연분이 높아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떠오르는 이 신비한 바다에서 여행자들은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여정의 마지막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는 베다니 세례터입니다. 사해와 연결된 요단강 하류 지역인데요. 국경 지역이라 개인 관광은 할 수 없고 관리자의 인솔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지석에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엘리야 언덕이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덕 주변으로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대 비잔틴 시대의 교회 건물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1인들과 함께 설레고 경건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작은 센터에서 흐른 물은 역사적 현장 세르토로 흘러듭니다. 이곳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작점 중 하나인 예수 세르터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지은 성당 터도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매년 전 세계 수많은 순례자가 이곳을 찾습니다. 한편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을 기념하는 거대한 모자이크 벽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4명의 교황이 방문했었습니다. 종교와 국경을 넘어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상징적인 성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폭이 좁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손에 닿을 듯 가깝게 이스라엘 땅이 펼쳐집니다. 좁은 강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땅의 풍경이 순례의 마지막 길에 깊은 여운과 평화에 대한 기도를 남깁니다.